저는 보면서 와 이거 최상병 사건이랑 엄청 똑같다라고 생각했는데 저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닌지 이미 뭐 국회에서도 이미 그렇게 네이밍을 했고 그렇게 언론에서도 이제 송영훈 기자와 다른 팀원들이 같이 쓴 기사를 그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네네네. 네. 일단 개요를 살펴보면 네. 그런 거죠. 그쵸. 뭐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뭐 제2의 뭐 제3의 이러면 약간 아류의 느낌이 들어가지고 조금 뭐 많이 안 쓰긴 하는데 근데 최상병 사건과 유사한 점이 매우 많아서 예, 그리고 또 최상병 사건은 지금 이슈가 많이 커졌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제2의 최상병 사건 뭐 이렇게 지금 정치권에서 많이 네이밍하는 것 같은데 예. 쓴 기자로서는 그게 마음에 안 들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최상병 사건보다도 더 커질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영등포서의 형사 과장이 그렇죠. 마약을 수사했어요. 네. 마약을 솔직히 그게 뭐 얼마나 됐죠? 100만 명이 한꺼번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었던가? 그렇죠. 아무튼 어마어마한 양을 아무튼 잡았어요. 말레이시아에서 들어오는 거를. 그러면은 경찰 입장에서 되게 신나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그쵸? 경찰들은 우리 특징 알지만 네. 되게 언론에 이렇게 알리고 싶어 해요. 왜냐면 이렇게 소외돼 있는 권력기관이라고 생각하기 맞아요. 때문에 스스로. 그래서 막 보도자료를 쓰려고 하고 아싸 신난다 이러고 있었는데 중간에 서장이 그 형사과장한테 브리핑은 하지 마. 네. 왜냐하면 용산에서 보고 있어. 그래서 이게 뭔 소리야? 그랬더니 왜 보고 있지? 세관이 거기 껴 있는데 그 얘기를 빼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까지 들으면 바로 이해가 안 되는 게 네. 세관을 왜 빼? 이런 거거든요. 그렇죠. 음.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거 약간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필로폰을 27.8kg을 압수를 해요. 네. 그리고 27.8kg 필로폰을 1회 한번 투약할 때 0.03g 정도를 투약한다고 해요.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한 100만 명분 금액으로는 830억 네. 규모의 그 마약을 필로폰을 압수를 한 거죠. 그런데 이 필로폰을 어떻게 압수했냐? 이미 필로폰 이제 국내에 들어왔어요.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이 몸에 이렇게 여성 그 조직원들이 몸에 붙여가지고 인천공항에서 통해서도 들어오고 김해공항 통해서도 들어오고 막 해가지고 이제 국내 1월달에 들어온 거예요. 사실 마약이 큰 하나의 국정과제처럼 다뤄졌었죠. 맞아요. 그러니까 경찰도 당연히 수사 최일선에 있는 조직이다 보니까 전단팀을 꾸려서 영등포 지금 이제 이름이 까졌으니까 백희룡 형사과장 지금은 이제 지구대로 좌천이 되긴 했는데 네. 백희룡 전 형사과장 경정이 이걸 이제 전담 수사 팀장을 맡았죠. 네. 그래가지고 9월 9일 날 얘네들을 체포를 해요. 그리고 마약 조직을. 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의심스럽게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찰도 의심스럽게 이거 어떻게 도대체 몸에 이걸 붙여서 들어왔냐. 그러니까 그때 이제 진술이 나왔다는 거죠. 사실 세관 직원들이 좀 도와줬다. 그 진술을 받아내고 바로 이틀 뒤에 상부에 보고를 해요. 네. 서장님 뭐 이렇게 했습니다. 영등포 서장한테 보고를 했죠. 영등포 서장 저기 이제 김찬수 서장 저기 사진 보이죠? 네, 저희는 기사 안 썼는데 여기 공개를 하셨네요. 네. 다 공개 다 알아요 그쵸? 이제. 알죠. 네. 김찬수 서장. 그래서 영등포 서장한테 이제 9월 11일 날 첫 보고를 해요. 네. 그 전에 이제 보고를 하고 9월 11일 날 서울 경찰청까지 보고가 됩니다. 그리고 9월 13일 날 본청까지도 보고가 돼요. 경찰청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보고가 됐는데 당시만 해도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당연히 좋죠. 네, 큰 걸 했잖아요. 큰 건을. 그래가지고 대통령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는데 이 영등포서에서 이렇게 큰 규모의 일당을 잡았으니 이처럼 좋은 일 있나? 그렇죠. 그래서 막 신나서 이제 백희룡 형사과장은 보고를 하고 그때는 얼마나 좋았을까. 백혜룡 과장님은. 윤희근 청장도 막 칭찬해요. 심지어 저희 경찰청장도 칭찬했다. 그런데 널리 알려라. 이래요. 널리 알리라는 문자가 있어요. 그런데 9월 20 며칠이죠? 9월 20일 날 갑자기 이제 분위기가 좀 바뀌어요.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9월 20일 날 저녁에 밤 9시 정도에 전화가 왔대요. 아까 김찬수 서장으로부터. 서장이 이제 형사과장 백현웅 형사과장이 전화가 와가지고 지금까지는 지금 이제 드리는 말씀은 일단 백희룡 과장의 주장이에요. 그거는 이제 걸러 들으셔야 되는데 백희룡 과장은 서장이 전화가 와서 용산에서 내용을 다 파악하고 있다.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 언론 브리핑이 예정돼 있었어요. 이틀 뒤에 9월 22일 날 예정돼 있었는데 9월 20일 날 밤에 전화 와가지고 브리핑 취소하라, 연기하라 이런 식의 이제 지시가 내려왔다는 거예요. 이유를 물어봤더니 그냥 하래. 그래가지고 뭐 지시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브리핑을 어쩔 수 없이 9월 22일 날 취소를 해요. 그 세관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게 좀 거슬렸나 봐요.
그리고 그 뒤에 한 번 더 밀려요. 그리고 또 밀려서 결국은 브리핑을 언제 하냐? 10월 10일 날 해요. 아유 얼마나 그 사이 힘들었을까. 네. 용산 발언 이후에 벌써 한 20일 정도 동안 이제 연기됐죠 브리핑이. 근데 그 사이에 이제 서울청에서도 압박이 들어오고 10월 6일 같은 경우에는 형사과장이 출근을 했는데 자기 형사과장실 앞에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서 있더라고요. 네다섯 명이 서 있는데 누구냐 했더니 세관 직원들인 거예요. 세관 직원도. 그러니까 정말 전방에 압박이 있었다. 그리고 또 그런 말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런 거를 이제 저희가 백혜령 과장한테 들어보니까 뭐 조금 구체적이에요. 세관 직원이 와가지고 그랬대요. 아침부터 김밥 싸서 먹으면서 여기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수사하는 입장에서는 내가 얘네를 수사하고 있는데 수사를 받는 주체가 형사과장실 앞에 와가지고 해가지고 약속도 안 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브리핑에 대한 이야기가 대뇌 브리핑 한 적이 없잖아요. 세관에 대한 내용을 말한 적이 없는데 세관 직원들이 와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 알려주지 않았나? 이런 의심이 드는 거죠 지금. 오케이. 그러니까 세관 직원들 와서 부탁하는 거 뭐냐? 우리가 10월 12일 날 국정감사가 있습니다. 국정감사가 있는데 이 국정감사 이후에 브리핑해 주시면 안 되냐? 그러니까 백기룡 과장 입장에서는 기분이 지금 상당히 안 좋다. 돌아가시라. 받아들일 수 없다 해서 수용하지 않죠. 그러니까 몇 분 뒤에 한 30분 40분 뒤에 서울청에서 전화가 와요. 와가지고 브리핑 할 거냐?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보도 자료에 대한 손질이 시작됐고, 네. 그리고 말을 안 들으니까 편하게 말하는 거예요. 말을 안 들으니까 사건 넘겨라 해가지고 영등포서에서 수사하던 이 세관이 연루됐다는 의혹의 마약 수사가 서울청에서 서울청 마약 수사대로 이첩해라. 경찰들 입장에서 자기가 수사하던 게 이첩되는 거 되게 기분 나쁜 일이에요. 그렇죠. 네, 그리고 심지어 성과가 어느 정도 된 건데 그걸 저희 넘겨라 그러면 진짜 참을 수 없는 일이 되죠. 그렇죠. 800억 규모에다가 세관이 연루됐을 수도 있다는 큰 사건을 여기까지 해왔는데 몇 개월 동안 해왔는데 마수대로 넘겨라 이러니까 이 사람 당연히 반발을 하죠. 그런데 계속 그러니까 또 이제 며칠 뒤에 찾아와가지고 상부에서 정해졌다. 사건 넘겨라 해가지고 그때부터 수사가 멈춥니다. 아예. 그래가지고 수사가 아예 멈춰가지고 10월 6일 날 수사가 아예 멈춰요. 잠깐만요. 지금 여기 엑셀 파일로 우리 송영훈 기자가 지금 언제까지야? 어디까지 있어? 이거 다 할 거예요? 아니. 이거 다 못해요. 지금 엑셀 파일이 거의 우리 송영훈 기자가 얼마나 열심히 취재했는지 지금 하나하나 짚을게요. 지금 송영훈 기자가 얘기했던 것 중에 백혜룡 과장한테 지금 김찬수 서장이 전화해서 용산에서 심각하게 보고 있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서울청을 비롯해서 세관에서도 계속 압박이 들어왔다고 했잖아요. 네. 서울청에서 압박을 넣은 사람 중에 한 명이 조병로. 그쵸. 서울청에서 압박 넣은 사람 중에 가장 계급 높은 사람은 조병로 경무관이었죠. 근데 조병로가 뭐 하는 사람이죠? 조병로 경무관은 일단은 지금은 저기 경기도 남부에 수원 남부서장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원래 그 당시에 백기룡 과장한테 전화를 걸었을 때는 아무런 이제 수사 지휘 부서가 아닌 생안부장, 생활안전부장을 하고 있었어요. 서울청 소속이긴 했지만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조병로 저 경무관이 관세청 출신이에요. 조병로는 그러면 자기가 뭘 얼마나 대단해서 저렇게 일선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한테 전화를 하고 난리야 싶을 텐데 저기 제가 조그맣게 써놨는데 김건희 라인하고 물음표 경찰이에요. 네. 어디에 등장해서 유명해진 인물인지. 네. 저기 조병로 씨가 데리고 다니는 부속실장이 그 이종호 씨 도이치모터스에 연루돼 있다는 그 블랙펄 인베스트먼트의 그 이종호 씨가 있는 카톡방 멋쟁 해병. 멋진 해병. 네, 멋쟁 해병 그 방의 멤버 중에 한 명이에요. 멤버 중에 한 명이고. 네, 딱 정리를 하면은 그 김건희 여사가 연루돼 있다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의 주범이라고 지목되고 있는 이종호 씨가 이 해병대원들 자기 뭐 해병대 뭐 같이 출신들 몇 명이랑 카톡방이 있는데 거기에 저 조병로 씨의 부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관은 저기서 조병로 씨 승진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 이종호 씨는 거기에 화답을 했고 근데 결국 승진은 안 됐어요. 승진 안 되긴 했지만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서 지금 제2의 최상병 사건이라고 비슷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이종호가 승진시키겠다는 발언이 있었던 사람이고 그다음에
업무에 이런저런 권력이 작용해가지고 제대로 처리가 안 되고 이상하게 됐다라는 점. 그다음에 내부 고발을 했던 사람. 그러니까 박정훈 대령도 지금 뭐 항명죄다 해가지고 심지어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고 지금 백혜룡 과장도 좌천이 된 상태이라는 점. 마지막으로 용산이 얘기가 나온다는 점. 까지 해가지고 최상병 사건이랑 비슷하다는 얘기가 들리는 건데요. 네. 평론가님 보시기에는 뭐가 제일 비슷한 걸 떠나서 최소 3번 엄청난 권력이 손을 대지 않으면 이런 스토리가 안 만들어집니다. 최소 3번 있어야 돼요. 3번. 첫 번째, 애초에 왜 마약 수사를 하는데 경찰이 마약 수사를 하는데 관세청을 봐줘야 된다. 이 얘기가 등장을 왜 하느냐.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이상해. 잘 보면은 조병노 씨가 그 당시에 서울청 생활안전부장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 사람 혼자 움직여 갖고 지금 이거를 관철시키려고 한 게 아니거든요. 잘 보면은 서울청이 뭐 다 나와요 여기서. 서울청 사람들 정말 등장 많이 해서 헷갈렸겠어요. 많이. 네. 서울청이 이렇게 다 달라붙어 가지고 할 정도면 그 관세청은 봐줘야 돼라고 할 정도면은 서울청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결국 관여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죠. 그럼 서울청 윗선이면은 경찰청장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진행된 걸 보면은 경찰청장은 이 사안을 지금 몰라요. 엄청 몰라요, 아까 몰라요. 칭찬했다 그랬죠. 네. 어, 그러니까 우리 처음에- 영훈 기자가 보도한 것 중에는 윤익은 경찰청장이 너무 잘했어요. 네. 막 이런 또 내용도 있더라고.